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이나 식당이나 극장의 키오스크 앞에서는 아직까지는 얼음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만학도들의 졸업식 현장 살펴봅니다. 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공금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의장과 담당 공무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천선 발표가 제외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촉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대심도 사업에 적용되는 건설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개선된 발파공법과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제업 스마트 앵커 시설을 도입하려는 성북구청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주거 환경이 나빠질 거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둔갑됐다는 논란 속에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처리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선 관용 차량 정비 비용 지출이라는 제목의 공문 한 건이 내부에서 결제됐습니다. 타이어 2개와 엔진 오일, 앞뒤 바퀴 쪽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총 57만 원, 모두 공금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처리된 이 수리 비용이 관용차가 아닌 강동구 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은 개인 차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입고한 후 비서에게 수리비용을 처리하라며 개인 카드를 건네줬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수리비가 공금으로 처리된 것은 비서의 업무상 착오였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의장 개인 차량의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뀐 과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회 차량을 관리한 A모 주임의 경우 자신이 해당 차량을 관리했던 건 맞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 비용이 어떻게 청구된 것인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수리 비용을 검수하고 공문 처리한 B모 주무관 역시 책상에 올려져 있던 수리 견적서를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누가 견적서를 올렸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자로서 견적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해당 문서를 처리한 것은 통상적 업무 처리의 일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택 의장 곁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C모 씨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 견적서가 공금으로 처리됐음에도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동경찰서는 의장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으로 둔갑한 과정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 개인 용도로 공금이 전용됐다는 논란 속에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노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과천선 계획은 빠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10개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위례 과천선은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발표를 나흘 앞둔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벌인 상황. 서울시가 지난 2017년 강남과 서초, 송파와 과천시가 용역을 벌인 노선안을 그대로 발표할 거란 내용이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유치 희망 지역에 의견 수렴을 더한 뒤에 노선을 확정해달라며 발표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1안으로 자꾸 발표를 하려고 하니 1안이 어떤 안인지 알고 계시죠?
지 4개 단체 장, 거기서 그 안에 자꾸 반영되려다 보니까. 하지만 서울시의 노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자곡 사거리 일대 일부 주민들은 조속히 노선을 확정 발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곡 사거리 역사가 들어올 이렇게 유력한 상황인데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를 그 안에 반대 시위에 넣으려고 했다가 거센 민원과 해당 자치단체의 요청에 결국 위례 과천선의 노선 발표를 제외한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2개 이상의 노선안을 놓고 협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에서 1개 노선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검토한 노선이 발표되면은 그것도 오히려 지역간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위례 과천선은 또 강력철도이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례 과천선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구가 어제 어르신 공로 수당을 첫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중구가 어제부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르신 공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는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만 1,000여 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예. 대상자의 99% 정도가 신청을 한 건데요. 방식은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겁니다. 매달 25일마다 10만 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되는 방식인데 예. 이번엔 1월분까지 소급해 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공로수당은 중구 밖에선 사용할 수 없고 현금 인출도 안 됩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과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영우 중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는 내용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청장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인 공로수당 신설을 요청했고 입장차만 확인하다 지난 22일 복지부에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견 좁히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보도자료에선 공로수당 지급과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서영호 구청장은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것에 대해 서영호 구청장은 수당이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 기금 성격이라며 현금만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대상과 기준, 취지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 중구 어르신들의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이 서울시에서 1위,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 또한 서울시에서 1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을 위해 올해 자체 예산으로 1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중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요즘 성북구는 스마트 앵커 건립을 두고 갈등이 깊습니다.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스마트 앵커가 필요하다는 구청 측과 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지층지대 와디 이슈에서 들어봤습니다. 장인뉴타운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장이 11구역에 스마트 앵커가 들어설 것이란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든 것.
이들은 스마트 앵커가 대형 봉제 공장과 다를 바 없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앵커를 중심으로 봉제 업체가 확산되면 이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고 구청 앞 집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5만 주민 현재 공장 결산한대.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스마트 앵커는 어떤 시설일까? 봉제와 인쇄 등 제조업 분야에 4차원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자치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지난해 중랑구와 중구, 성동구의 스마트 앵커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성북구 역시 봉제업 집적지인 만큼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 제조업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을 키워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업주와 이제 종사자들의 이제 가게 안정도 안정이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소비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뭐 식당에도 가시고 그다음에 뭐 장도 보시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구입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양 산업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그 지역 경제가 다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봉제 업체가 동대문 시장에서 일감을 받아 재단과 바느질 등 공정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 앵커가 들어서면 디자인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가능해져 봉제 업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단 개발부터 디자인 개발, 또 샘플 개발부터 유통, 택배까지 그렇게 이제 4차원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일감 확보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 비수기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성북구에서만 스마트 앵커가 기피 시설로 낙인됐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앵커 건립이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5월 성북구가 월곡동에 스마트 앵커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던 것. 이번엔 장소를 바꿔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희동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월곡동이랑 똑같이 밀실 행정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알고 난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 나중에 뒤늦게 대처를 하시는 모습이 좀 격분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성북구는 당초부터 월곡동보다 장희동 부지가 더 적합했다는 설명입니다. 원래서부터 장애 주차장하고 월곡 주차장 부지가 이제 두 개가 검토가 되었었는데 시유지이므로 추진이 어렵다고 이제 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지를 교환해서 장애 주차장을 구유지로 만들어서 추진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스마트 앵커가 기피 시설로 전락한 데는 대형 봉제 공장이란 이미지도 한몫했습니다. 봉제 공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스마트 앵커가 하나 들어오는 분에서 그 주위에 다 봉제 공장에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 거고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확장되게 되면은 거기는 봉제 공장일 수밖에 없어요. 장애 뉴타운이 아니고 거기는 다 사람들이 거기는 봉제 공장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성북구는 봉제 공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희동 부지의 경우 이종 주거지역으로 제조업체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것. 5층짜리 건물 중 한 층에만 봉제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그 숫자는 10개 미만일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대형 봉제 공장에 들어온다는 말도 이제 틀린 것이 그 5개층 중에 이제 5층 한 개층만 이제 제조업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제조업 위주가 아니고 생산 위주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 발굴.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시설이냐 아님 주민 기피 시설이냐 스마트 앵커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시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 이혜진입니다. 어제 이 시각 열정의 만학도 어르신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의 과정을 마치고 지금 이 시각 졸업식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의 졸업식 현장 바로 연결해봅니다. 일성 여중고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마포아트센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학교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어서인지 오늘 졸업생 모두가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주부 만학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다양한 사연과 가진 이유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30대에서 90대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뒤늦게 배움에 도전을 했고요. 오늘 꿈에 그리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졸업생 수는 중학교가 281명, 고등학교가 212명으로 모두 5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졸업생 한 분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기숙입니다. 김기숙. 네. 어머니 뒤늦게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건데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예, 어렸을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있는 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학교를 알게 돼서 다니니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또 배운 것만큼 보이기도 하고 아는 힘이 있어갖고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 오늘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중학교. 2년 동안 과정을 마치셨고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롭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많이 축하드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했나 몰라. 네, 잘하셨어요. 네, 학기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다는 건 누구나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더욱이 배움에 목말라 했던, 그다음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야만 했던 만학도들에게는 졸업장이 더욱 값질 겁니다. 올해도 일성여고 졸업생 212명 전원은 대학에 합격해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학도들의 졸업식장 마포 아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GTX-A와 광명 서울 고속도로와 같은 지하 대심도 사업이 연달아 추진되면서 주민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세미나입니다. GTX-A와 광명 서울 고속도로와 같은 지하 대심도 사업에 적용되는 건설 기술을 다각적으로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제는 도심지의 집안 침하 예방 대책과 보상 제도, 그리고 발파 진동의 저감 방안 등입니다. 발제자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개선된 발파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심지에서 발파 공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발파 공법이라든가 기계식 글자 공법 적용하는 게 사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진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공법에 대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기술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집해야 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하 40m 이하면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동문서답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터널과 상부 구조물의 안전 연관성은 적다는 겁니다. 반세포적으로 40m면 안전하다? 그 상부 구조물은 안반의 상황하고 상대적으로 그 관계가 적죠. 외부로부터의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남구와 용산구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GTX-A의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철이 공원 쪽을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노 밀집 주택이 있는 그쪽을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는 식입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GTX-A 간담회나 설명회에 참석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선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곧 100주년 3.1절이 다가옵니다.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치구들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절 당일 독립문 앞에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 그리고 은평구까지 3개 지역 구청장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낭독 이후엔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 독립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2.3km를 행진합니다. 이날 거리 행진 참가자들에겐 한 손에 들 수 있는 소형 태극기와 가정용 태극기가 무료로 지급됩니다. 같은 날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뒀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도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100주년 3.1절을 기념하며 독립선언서를 쓰거나 태극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오후 1시 40분부터는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독립만세 크게 외치기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3.1절 하루 전인 28일 효천공원에서 제례를 올립니다. 100년 전 3.1운동에서 순국한 7,509명의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재래상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올려놓고 이색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독립기념관에서 협찬받은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을 열고 감옥체험과 태극기 배지 만들기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3월 1일 0시부터 관내 32개 5계정 간판 화면에 일제히 태극기 사진을 띄울 계획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31분 동안 태극기 화면이 이어집니다. 또한 강남구는 휴대폰 바탕화면을 태극기 사진으로 바꾼 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차가 고장났다면서 타이어와 엔진오일을 교체한 자치구의장도 이해가 안 가지만 주민 세금으로 개인 차량을 고쳤으면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